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요즘 경제 대국이다, 10대 대국이다, 최근에는 이제 8대 대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부자일까요? 어느 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활용해서 세계의 경제적인 경제 랭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입니다. 순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영어로는 net wealth입니다. 그러니까 순국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건 뭐냐? 국가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빌린 돈은 빼야 순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국가적으로 다 합계해서 얘기할 때는 net wealth, 순부라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순부, 그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특정한 국가의 이 경제적인 잠재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국부, 순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해당될 수 있고요. 증권시장에서 자산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환율이나 또는 인구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고 또 자연자원이나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도 국가의 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항상 우리가 혼동하는 게 있어요. 소득과 부가 어떻게 다르냐. 소득은 일정 기간에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하면 어때요? 한 달 동안에 내가 받는 수입이죠. 소득이죠. 그걸 소득이라고 그래요. 연봉이 얼마냐? 1년 동안에 받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쌓이면은 물론 자산이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월급을 저축해서 조그만 오피스텔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산이죠. 그게 부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샀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부채가 되죠. 오피스텔의 값이 2억이다. 그러면은 그 부채가 1억일 경우에 순부는 1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1년, 한 달, 일정 기간을 통해서 발생한 수입을 말하는 거고, 자산이라는 것은 이거가 쌓이고 쌓여서 새로운 재산으로 남아있는 걸 자산이라고 하고, 순부를 얘기할 때는 그 자산 중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이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윤택, 경제적인 풍요함을 계산할 때는 순부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고 월급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분은 소득이 없죠. 그렇지만 큰 자산이 있다, 순부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부로부터 소득이 또 창출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의 부자의 랭킹을 비교할 때는 1인당 GDP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국부를 활용합니다. 또 GDP는 갖고 있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일정 기간에 1년 동안에 생산한 어떤 재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생산했다. 자동차 한 대 값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GDP는 5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 6천만 원이다. 그러면 6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에는 물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GDP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가 높다면은 실제 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별로 윤택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국가의 랭킹, 부자의 랭킹을 비교할 때는 GDP나 이런 자료보다는 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것이 더 좋은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에는 이 GDP, 흔히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그 국가 교육의 질이나 또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나 사회보장의 질적인 수준, 도로, 항만 이런 것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과 부는 상호 연관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에 걸쳐서 축적한 어떤 자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만 그 국가의 경제적인 순위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3년의 랭킹을 보면은 전 세계 77개, 이 조사가 된 77개 나라 중에서 빌리언이에요. 달러 기준이니까 1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기준으로는 한 1조 3천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타깝게 저도 거기에 해당되지 못합니다만은 2,640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 사람들이 735명이나 된대요. 미국이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죠. 그런데 불행히도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포브스에서 이번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프랑스의 머나드 아놀트랍니다. 이분이 세계 최고 거부가 됐어요. 자, 앞에 것은 개인을 얘기한 거고 국가를 비교하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어디일까요? 통계를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네요. 미국은 2021년 기준인데 워낙 규모가 커서 저 읽지도 잘 못하겠어요. 145.8 경달러랍니다. 조유에 있는 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절대적인 부의 규모, 이거는 사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이 과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느냐,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느냐, 얼마나 빨리 국가의 부가 줄어들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성장하는 나라냐, 침체하는 나라냐. 근데 미국은 2010년과 비교해 본다면은 국가의 부의 수준이 무려 125.4%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큰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수출 규모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수출 규모 첫 번째는 중국이에요. 수입 규모로는 미국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이죠. 세계 모든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니까 군사, 정치, 문화, 과학, 뭐 예술 모든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죠.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2021년에 규모가 85.1 경달러. 아까 미국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45.8. 그런데 중국은 85.1. 그러니까 아직은 순부의 수준이 중국이 두 번째지만 미국이 58%네요. 굉장히 급속하게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속하게 중국의 부가 증가하고 있느냐. 2010년과 비교해서 무려 233%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125.3이라고 그랬죠. 무려 2배 가까이 중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태국,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과 대립, 또 일부 학자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부 랭킹만 봐도 1, 2위의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수출 국가이고 수입으로 볼 때는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겠어요? 세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1년에 25.7경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불행히도 2010년과 비교해 본다면은 국가의 부가 10.2%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1985년 이후에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도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일본의 국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세계 세 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의 과제는 계속 성장률을 높이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겠어요? 독일입니다. 독일은 17.5경 달러인데 2010년보다 46.5% 성장했어요. 독일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대국이죠. 독일은 전 세계에서 사회보장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의 하나. 누구에게나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대학 교육이 무료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다섯 번째 경제 부국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2021년에 16.3경 달러. 그런데 영국도 2010년에 비교해 본다면 거의 독일과 마찬가지로 45%나 성장했어요. 그 영국은 EU에서 탈퇴한 이후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0여 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장한 나라죠. 영국은 흔히 UK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킹덤. 왜냐하면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킹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섯 번째는 프랑스고요. 프랑스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 18.2%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EU 국가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보다 약간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14.2경 달러.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무려 109%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인도가 최근에 굉장히 빨리 부상하고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인도가 부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가 됐습니다. 중국을 알고 있었는데 중국을 앞섰어요. 그리고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7번째로 크고요.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을 대신하는 새로운 나라,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인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는 더 빨리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여덟 번째 부국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2021년에 12.4경 달러. 그런데 캐나다도 2010년부터 지난 10여 년 사이에 무려 80.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캐나다도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태리고요. 이태리는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순부의 규모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호주예요. 호주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 6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나라들 설명했는데요. 11번째는 어디일까요?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0.1경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0년과 비교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113.9%나 성장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경제 대국의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 이어서 스페인, 대만, 네덜란드, 스위스, 멕시코, 러시아 이런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탑5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